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주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은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이 내 소유권 행사 등의 사용 수익이나 처분 등에 관해서 침해를 하게 되면요, 이거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이라고 부를 텐데, 문제 먼저 상린관계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돼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다라고만 전제를 하게 되면 온 동네에 아사리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가 됐구나. 어렸을 때 소송 겁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틀이면 또 법을 배웠잖아. 법을 배웠으니까 소송하고 이지랄들 했었는데, 그건 전문용어로 지랄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틀린다고 해서 그 뭐지, 주먹 탈쓴 애들이 사람 패는 거랑 똑같은 거죠. 법 좀 안다고 해서 깔짝거리면서 그렇게 전문용어로 양아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내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무식하고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서 뭐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갖고 뭐라고 하는데 소송에서 못 이길 그래갖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여튼 벨놈의 인간들이 다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 관련 일들을 하시게 되면은 뭐 물건을 중개하고 권리를 분석하고 뭐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고, 이 모질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피가 거꾸로 쏟아도 들어주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중개업 본질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소유권의 내용, 베이타도 권리다. 그러나 이 베이타성을 100% 인정을 하게 되면 온 동네에 소송에 맞짱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베이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양보해라 라고 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상린관계, 서로상 이웃끼리 좀 양보를 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양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쟁점이 됐던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서 보게 되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도 더럽게 많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 그걸 써서 읽어 가면 그걸 아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맹지라는 개념부터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도로가 있게 될 것이고, 이쪽에 또 토지가 존재합니다.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공부하게 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B 토지 소유자가 A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계약, 소위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는 물권, 이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맹지의 소유자가 지금 A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하자고 했을 때 A 토지 소유자가 협조를 안 해. 그러면 맹지로 전혀 쓸 수가 없게 될 것이냐가 아니고요.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민법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사가 그래, 이 문제 토지 B라는 토지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B 토지 소유자 이 문제 토지 부분을 나다닐 권리가 있게 됩니다. 즉 A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역권은 양 당사자의 합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도로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 다만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
뭐 주의 토지 통행권을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그 권리를 취득한다. 나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등기해야지 그 권리를 취득하지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사인만 해주게 되면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 옆의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포인트 2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토지 소유자, A 토지 소유자를 가, B 토지 소유자를 을이라고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폭을 만약에 한 8m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정이 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요. 자, 통로는 이 공도를 얘기합니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서 굳이 장래 토지형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이 맹지에다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통로 한 8m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그럼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지금 그저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그러니까 차가 교차 통행할 수 있는 폭을 우리 건축법에서 4m로 보거든요. 4m만 확보해도 4m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즉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주라는 것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요게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라고 하는 거.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맹지 B 토지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지나서 도로의 공로에 접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분할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을 했다. 그때 맹지 소유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즉 이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하나의 토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B 토지가 맹지가 됐다라고 해서 법원에 이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 밟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상으로 나다닐 수 있다.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토지를 병에게 팔게 됩니다. 자, 병도 당연히 기존에 을의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를 하기 때문에 병도 나다닐 수는 있지만은 대신 이 사람은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 키워드는 양수인이에요. 해서 문장 번역 이런 식입니다.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맹지 소유자의 양수인은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수인이라는 얘기는 맹지 소유자의 양수인의 것은 맹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수인은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 정도 얘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여기에 이제 잡다한 판례들이 나와 해서 만약에 이 맹지 소유자가 나다니는데 못 다니게 담장을 쳐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통행지라는 표현을 쓰죠. 통행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자, 핵심 이슈.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을 다 공부한 게 아니라 지금 20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쟁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꼭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올해 딴 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몇 개 나오는 거 그거 외우기 너무 양들이 많아요. 자, 한 10년쯤 공부할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제 수업 받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돼요. 이것도 양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지문들을 보시다 보면 웬만큼 공부를 하더라도 멘붕 옵니다. 그때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답을 골라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5개를 다 소화하려고 욕심 부리시게 되면 일단 1분에 한 문제를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 상린관계 첫 번째 주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담장 설치 청구권, 제가 제목 자체를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민법에서 청구한다라는 것을 몇 번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청구한다. 그래서 이 청구한다라는 표현을, 청구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가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 권리가 형성권에 해당되면 그 권리 주장하는 즉시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청구권은 말 그대로 부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위 형성권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담장 설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담장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이 A 토지 소유자, 을이 B 토지 소유자라고 했을 때 이 을이 이 중간에 담장을 설치하다라고 이렇게 갑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갑은 어떻다? 이게 형성권이니까 여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이런 식이에요. 인접 토지 소유자부터 자, 통상의 경계표, 다음에 설치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답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라고.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담장 설치를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성권이 될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야 될 법적 의무,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옆에 토지 나다낼 수 있는 권리도 하나의 소유권의 한 내용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담장 설치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목이 잘못 붙였는데 비용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자, 요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오래전에 나왔던 패턴이고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부분, 그래서 설치 비용, 그래서 담장의 설치 비용은요, 당사자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반 이렇게 외우셔야 돼. 설반. 해서 설반. 그 다음에 이해되어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측량 비용이라는 것이 문제. 측량이라는 과정이 선결이 돼야 돼. 자, 아무데나 담장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측량 비용은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자, A란 토지가 있고 B란 토지가 있고 A란 토지의 소유자 갑이고요, B란 토지 소유자 을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B란 토지 소유자가 A 토지 소유자에게 야, 담장 설치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것에 협력할 의무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이때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담장의 설치 비용은 설반이니까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이 두 토지의 경계를 확정 짓기해서 측량을 할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이 측량 비용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측량 비용 비례라고 해서 B, 측 B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걸 갖고 장난질을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장난들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설반 측비라고 하는 거, 담장 설치 청구권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이격 건축,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격 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격 건축 간단해요. 문장 하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요 명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두 개 토지가 있어요. A란 토지와 B란 토지. 만약에 B란 토지의 위에다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경계에서 반 미터
0.5m 이상 띄워서 다 건물을 건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격 건축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0.5m를 뛰지 않고서 지금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A 토지 소유자는 이 을이라는 사람 B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변경이나 철거, 야 위치 물러나라, 또는 이제 이 부분 0.5m 안 뛰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물러서서 건물 지어라, 철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야. 다시요, 각각의 토지 소유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이 B 토지 소유자 을은 자기 땅이라고서 무조건 내 건물을 다 지을 수는 없어요. 반 미터,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을 의무가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이나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소위 상관계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 부분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격리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받은 자 A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B 토지 소유자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변경, 철거 등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원칙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해 버린 경우, 또는 건물 자체가 모두 완성이 됐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A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B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나 변경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오직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가 시험 문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출제원들 문제 정말 예술처럼 구성합니다. 기승전결 있게 되면 제일 마지막 결이라는 파트, 왜 이 문장을 지금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해서 건축에 착수하는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변경, 철거 청구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변경,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요, 기승전결의 결이란 파트를 외우셔야 돼.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단계를 두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기승전 하면 이게 되게 좋아. 처음 공부할 때는 왠지 뭐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공부를 내가 이렇게 잘했었나 뭐 이런 생각. 공부가 재수없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막 오바를 해. 근데 시험장 가서 풀지를 못해. 뭐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 32회인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냈겠어.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은 다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건 약간 뒤틀어서만 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목 뿌리의 제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지 뿌리의 제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 뿌리의 제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될 텐데 간단하니까, 자, 요거 이제 가지, 가지는 어떻다? 제거 청구 후에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언제든지 임의로 어떻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개 토지가 있게 됩니다. A란 토지와 B란 토지가 있어요. 자, 이 A란 토지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나무가 억수로 그냥 크게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나무 가지가 이쪽 B 토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도 열심히 살아서 B 토지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 토지 소유자가, 자, 얘야, 너네 나무가 내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거 제거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 청구에 관한 부분인데, 핵심 이슈는 그렇습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제거할 수 없고요. 제거 청구 후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다?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뿌리는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감나무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감이 열리고 탐스럽게 익어간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옆집에 감이 너무 먹고 싶어. 새벽 3시 반에 누구한테 그 옆집 토지 소유자한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제거를 요청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전화를 끊어버리겠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가지 잘라서 제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랄까요? 예, 먹으면 됩니다. 예, 법상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뭐 소유자라 할지라도 쉽게 제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뿌리 같은 게 이쪽에 옆 토지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서 그런지 우리 민법에서는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소위 상린관계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내 토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옆에 토지 소유자가 맹지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얘가 나다닐 수 있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협력을 함에 있어서 장래 토지형까지 고려해 줄 필요는 판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됐을 때는 무상이지만 그 사람부터 양수한 사람은 어떻다 유상이 되게 될 것이다.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토지 소유자가 담장 설치를 청구하게 되면 나는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때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설반측비라고 해서 설치비용은 절반씩, 그 다음에 자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할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다 건물 짓는 놈이 0.5m 반미터 이상 경리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럼 난 제거나 변경, 철거, 제거, 변경 등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 버렸거나 공사의 착수는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옆집 감나무 가지가 넘어왔다. 바로 제거할 수 없고요. 제거 청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다? 그때 들어주지 않게 되면 제거할 수 있고요.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가 소유권의 내용 상린관계라는 주제가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에 침해가 있을 때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